저는 꼭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꼭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요. 뭐죠? 그렇게 이 꼭 하고 책에 싶었던 게? 시간은 없지만 책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 달마다 재밌는 책을 쏙쏙 뽑아 소개해드리는 월마다 자동책! 오이 식구나래! 지난번에 베스트셀러 소개에 이어서 이번에 주목해야 할 신간 2권 소개로 저희가 돌아왔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2권의 신간은 박지연 작가님의 참 괜찮은 태도, 그리고 김주혜 작가님의 작은 땅의 야수들입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첫 책은 박지연 작가님의 참 괜찮은 태도입니다. 네, 이 책은 KBS 다큐멘터리 3일부터 뉴키즈 온 더 블록까지 정말 유수의 다큐멘터리 예능 디렉터로 활동해 오신 박지연 작가님께서 오랜 세월 길에서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의미와 또 이렇게 인생의 단단한 태도들을 정리한 책이라고 합니다. 진짜 방송 일을 하시는 분들, 특히 다큐멘터리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세상 곳곳에 있는 독특한 사람들은 다 만나고 다니시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2명의 수감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명은 앞서서 그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서 그 남편을 죽이고 자수를 한 여자 수감자인데, 그 수감자가 다시 이 세상으로 나갔는데 네. 나가자마자 바로 그 남편이 불륜녀였던 사람마저 죽이고 다시 또 자수를 해서 또 감옥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박지연 작가님이 그 수감자와 인터뷰를 했던 거죠. 네. 근데 그때 그 사람의 눈빛이 그렇게 텅 비어 보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수감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네. 살인의 누명을 쓰고 21년을 감옥에서 네. 억울하게 살아야 했던 어떤 남자 수감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마 그분이 21년이라는 세월 동안 감옥에 살았는데 무죄로 판결이 된 게 고작 작년인가 그렇잖아요. 네, 얼마 안 돼. 한 3년? 이제 이 작가님이 또 만나게 되는데 네. 딱 한마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이 일을 계속해서 분노하고 있기에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다 용서하기로 했다고. 어쩌면 그 여자 수감자분이랑 되게 반대되는 그쵸, 상황이네요. 그쵸. 네네. 이야기로만, 네. 정말 짧은 이야기로만 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네. 이 한마디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 작가님이 또 정말 훌륭하신 게,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복수를 하지 않고 이 사람처럼 용서하겠다 네.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네. 나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라면은 복수를 하고 텅 빈 눈빛을 할까? 아니면은 용서를 하고 이렇게 나의 남은 삶을 가볍게 살아나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마치시거든요. 좀 겸허해지기도 했어요. 네, 겸허해지고. 그래, 이런 일까지 있는데. 얘기할 때 작가님도 얘기잖아요. 나는 그만큼 노력을 했던가? 뭐 이런 얘기. 이를테면 재활을 한 아이를 보면서 나는 어렸을 때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는데 지금의 나는 어떻지? 나는 저만큼을 했던가? 뭐 이런 얘기들. 제목에 속지 마세요. 이 물렁물렁한 제목에 속지 마시고. 정말 많은 걸 담고 있고 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선명하고. 더 깊고 많은 것들이. 그쵸, 네네. 그쵸. 풍부하고 선명한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담겨 있어요. 네, 한번 꼭 세상 삼라만상이라고 할까? 네. 네, 그래서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었던 이달의 신간 박지연 작가님의 참 괜찮은 태도였습니다. 2번째로 소개할 책은요, 화제의 신간이죠. 김주혜 작가님의 작은 땅의 야수들입니다. 작은 땅의 야수들은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독립투쟁과 그 혼돈에 휘말려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네네. 1917년으로부터 시작되는 평안도의 숲속에서 되게 그 추위와 배고픔에 굶주려 있던 어떤 사람이 호랑이에게 쫓기던 어떤 사람을 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일본 장교였던 거죠. 거기서 이제 수많은 인연들이 꼬리를 물고 생겨나는데 네. 저는 꼭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꼭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요. 뭐죠? 그렇게 이 꼭 하고 책에 싶었던 대해서. 게? 이거는 전쟁 관련 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는
그냥 인간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런 얘기였어요. 요즘은 이렇게 외국에서 먼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소설이 우리나라로 이제 다시 소개되는, 그런데 그 얘기가 한국 이야기. 한국 이야기야. 장면부터가 너무나 매료될 만한 어떤 이야기였고, 근데 진짜 미국을 지금 가장 뜨겁게 달구고 네. 있는 외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재밌게 그러니까 읽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우리나라 이야기라는 게 네. 또 너무나 진짜 생경하고 해외 고전 소설 같아요. 네. 해외에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싶어요, 정말. 작은 땅이란 거는 아무래도 한국이 확실하고요. 이 안에서도 상해 그리고 러시아, 일본 그 가운데 낀 한국이 참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나와요. 거기서 작은 땅이라는 게 느껴지고 처음에 시작을 호랑이로 시작을 했어요. 호랑이가 함께. 근데 우리나라 하면은 떠오르는 동물이 호랑이잖아요. 지도 모양부터 호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호랑이의 나라였대요. 호랑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호랑이의 기운 같은 각각의 색이 다르지만은 결국에는 어떤 그냥 야수 같은 기운으로 삶을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연말에 나머지 남은 한 달 동안 딱 한 권만 장편 소설을 읽어봐야 된다 하면은 요즘 딱 이 핫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보면 고전으로까지 남을 수도 있는 이 작은 땅의 야수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번에도 2022년에 마지막 베스트셀러와 신간 추천으로 또 돌아오게 될 테니까요. 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책 많이 읽으시고 또 저희를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추위 조심하시고 요즘 정말 많은 일이 있는데 항상 힘내시고 연말에 만나요. 그럼 안녕. 자동이책 끝. 컨티뉴.